네, 안녕하세요. 대감학원에서 한강고를 전담하고 있는 예재쌤입니다. 어제 한강고 1학년 영어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지 보고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적중률, 어마어마한 적중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 이번 영상을 1학년 친구들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일단 쌤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쌤이 주셨던 자료와 쌤이 집어줬던 포인트에서 저렇게 시험이 출제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다음번 기말 때는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대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대감은 저런 놀라운 적중률을 가진 자료들로 공부를 하는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고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제 비중을 먼저 보면 30문항 중에 객관식 28문제 그리고 서술형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교재별 비중을 보시면 지금 부교재 비율이 가장 높아요. 17문항. 빠바에서 출제가 되었었고 그만큼 범위도 많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사실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높이 쳐줘야지 중중상? 그러니까 중상도 안 돼. 그러니까 중하고 중상의 그 가운데 단계 정도? 왜 그러냐면 일단 한강은 외부 지문이 없어요. 외부 지문이 없고 변형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문의 일부분 정도만 변형이 됐고 그다음에 선지. 우리가 선지에 대한 어휘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지 어휘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1학년 1학기 수준 정도? 그래서 평상시에 1학년 수준의 단어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잠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한광고 시험은 대감과 함께라면 그냥 말 그대로 만사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30문항 중에 28문항이 적중이 했습니다. 서술형 2문제 모두 적중했고요. 그 다음에 선지까지 거의 100% 일치했어요.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나눠줘서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선생님이 제작하고 선별해서 포인트로 수업 시간에 짚어졌던 부분에서 다 똑같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감이 정말 한 광고는 꽉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문항 중에서도 일부 좀 주요 문항들 위주로만 좀 볼게요.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2번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둘 다 선지가 우리말이에요. 우리말로 출제가 된 일치 문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제목 여기 보시죠. 보이시면 요거는 제가 이제 빠바 전지문에 대한 제목, 주제, 요약 내용까지 아이들한테 전달해줬던 저의 자료인데 완벽하게 똑같이 출제가 됐죠. Understanding Expectations Workplace. 자, 그 다음에 빈칸 문제예요. 빈칸 문제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빈칸으로 연습했었고, 자, 요거는 빈칸 유형으로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 문장으로 우리가 연습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연습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 빈칸 문제도 빈칸 유형으로 우리가 풀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일부 지문이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these ambiguous words are helpful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바꿔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삽입 유형으로 연습을 했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삽입 같은 경우도 빈칸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문장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상. 자, 그 다음에 빈칸.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빈칸 뚫어서 연습했고, 선지 보이시죠? motion sickness symptoms라고 우리가 연습을 했었는데, 그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motion sickness symptoms. 자, 모의고사 지문이었고, 빈칸 뚫릴 수 있을 부분에다가 미리 사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포인트 잡아놨던 부분이에요. 그거 선지만 바뀌어서 sensory disconnection이라는 표현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입니다. 제목, cultural differences. 그 다음에 deal, 거래에 있어서, transaction. 다 똑같은 부분이죠? 그리고 주제 마찬가지로. 자, meaningful work. 이 직업적인 측면에서 있어서의 의미가 이제 삶에 있어서의 행복과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출제를 하셨는데, 자, meaningful work의 힘.
그다음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공부를 했었죠. 요것도 문제 풀었었던 부분인데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습했던 주제였습니다. 자, 요거는 그 빠바 지문인데 저는 그냥 주제가 조금 아쉬웠어요. 선생님이 출제하셨던 선지에서의 주제가. 왜냐면 물론 알고리즘을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사용자와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요렇게 이제 출제를 하셨는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만 저는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뒷부분에 가시면 이제 AI 시스템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다뤄지고 있는데 그런 투명성이 사실 선지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 완벽하게 주제를 담고 있기는 어려운 그런 선지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접근 가능성뿐만 아니라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 선지에서는 접근 가능성만 언급되어 있고 투명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그래서 좀 아쉽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지. 요지도 지금 overcome suffering, 그다음에 finding meaning in life, 요렇게. overcome suffering, finding meaning in life. 정말 다 똑같죠. 마찬가지로 주장, 그다음에 요지, 요런 부분들은 제가 거의 100% 일치하는 자료로 저희가 다 연습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요거 이렇게 ABC 선택하는 어휘 문제였고 우리 다 그대로 연습했었던 부분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휘 선택 문장이고 어휘 살짝씩 변경되었기는 했지만 우리는 더 어려운 단어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선지에 출제된 단어들 수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휘였어요.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지금 화살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출제가 100% 되었고요. 자, 요거는 지문이 지금 거의 다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연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 문법적인 유형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연습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자, 어휘 문제, 어법 문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 다 똑같이 출제됐었고요. 자, 요거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즉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가 함의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먼저 공부를 했었죠. 주제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주제인 부분이거나. 그래서 밑줄이 쳐 있는 부분에 굉장히 유의를 해서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면서 이제 주제를 담고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밑줄이 쳐 있는 부분을 주제와 연결시켜라.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제로 연습을 했단 말이야. 그대로 출제됐어요. dissenting opinion,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에 리더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잘 수용을 해야지만 결국엔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거 이제 여기는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것도 success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치 문제. 다양한 유형의 일치 문제 교과서 연습했었고요. 이것도 일치 문제 똑같이 연습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광고 시험에서 특이하게 일치 문제가 4문제 정도로 출제 비중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아마 첫 번째 시험이라서 조금 난이도를 낮게 이제 채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치 문제를 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한 문제, 많으면 진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서 문제, 순서 다 똑같죠? 심지어 순서도 똑같아. 그 다음에 순서 문제 여전히 똑같고요. 우리 연습했던 부분, 삽입 문장, 수업 시간에 삽입이 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초록 색깔 형광펜으로 다 표시를 해주는데 그 부분 그대로 출제됐어요. 요거는 아쉽게 적중하지 못했던 삽입 문제입니다. 교과서인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는 삽입 문제를 연습을 안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 요약도 지금 요렇게 요약, 지문마다 요약되어 있는 내용 다 정리를 해줬었죠. 그래서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 두려워하는 상황에, 그 다음에 direct interaction,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표현하셨고, 요것도 요약 문제에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었어요. recall a word. 단어를 기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 recall. 그 다음에 자,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repetition. 반복. 똑같이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논수령인데요. 원래 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논수령이 많으면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한 문제는 꼭 이런 식으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는 배열. 그 다음에 뭐 마지막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는 정도의 그런 유형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법 문제와 배열 문제 두 문제 출제가 됐고요. 어법 문제 실제로 연습했던 부분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복습 테스트에서 배웠던 내용까지 다 연습을 성실하게 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배열 문제. 빠바에서 출제가 되었고, 우리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예상 문제 뽑아서 연습했던 그 문장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적중률을 가진 자료들로 공부를 하죠. 제가 직접 다 선별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고, 우리 쌤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번 기말고사 준비도 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감학원 예지쌤이었습니다.